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토지 투자, 땅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는 땅에 투자해서 재미를 못 봤다. 또 땅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공법적인 이용 제한 사항,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땅의 이용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어려운 난관에 접합을 해서 땅에 투자해서 재미를 못 보신 분도 있지만은 땅을 가지고 재테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돈이 되는 땅과 좋은 땅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땅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돈이 되는 땅과 좋은 땅 이야기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저의 대표적인 저서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땅으로 부자가 된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과 판단으로 돈이 될 만한 땅을 남보다 앞서서 사들입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쪽의 토지와 안성시,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은 안성시 땅을 벌써 매입을 해서 이 땅을 가지고 돈이 될 만한 그런 판단을 섰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용인시 처인구 땅과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동물적인 감각과 그 판단으로 돈이 될 만한 땅을 남보다 앞서 사들였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땅을 잘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법 아닌 비법 하나가 땅 투자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키워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측량하고 경계 말뚝을 막는 것은 땅 투자의 기본입니다. 땅 투자에 성공한 이들은 땅을 보는 절제된 감각을 몸에 익히고 부지런히 다리품을 팔고 현장답사 임장활동이죠. 정보를 수집한 뒤에 먹이가 나타나면 재빠르게 낚아채는 습성이 있습니다. 먹을 만한 그 먹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돈이 들 만한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들은 과감히 포기를 합니다. 제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흔히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땅을 제일로 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 땅입니다. 그렇지만 땅은 겉포장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금을 막론하고 투자자들을 배신하지 않을 땅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우선은 터가 좋아야 됩니다. 포근하면서도 가슴이 확 트여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남쪽이 트이고 야트막한 경사를 이루고 북쪽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나 숲을 끼고 있으면, 더군다나 강까지 끼고 있으면 이런 땅이 아주 좋은 땅이면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배산 임수의 땅을 천하에 우리가 명당짜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바람바지가 되므로 오히려 나쁩니다. 움푹 파에 들어간 소형 분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벽이나 절개지 밑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집터로 쓰는 땅은 평지보다 약간 언덕진 곳이 좋습니다. 옆으로 조그만 도랑이나 식수로 쓸 수 있는 수맥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고요. 물도 따르는 땅을 고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에 시원한 물이 보이면 좋습니다.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훨씬 낫겠죠. 물은 재물에 속하는데 나가는 물은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요즘 조망을 많이 따지는데 뷰죠. 앞에 산이 있어서 경관이 좋은 경우에도 앞산과의 거리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앞산과의 거리는 300m 이상은 되어야 괜찮은데 너무 앞에 있으면 오히려 답답하고 햇빛이 가립니다. 물리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가로의 폭은 적당한 것이 좋고 반듯한 길은 100에서 500m 사이에서 변화가 생기며 무난합니다. 대도시의 베드타운인 위성도시의 경우 역을 향한 가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낫습니다. 커브길의 가로에서는 안쪽이 좋고 비탈길에서는 아래쪽이 더 가치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땅 투자는 언제라도 매매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러한 사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땅 투자를 할 때는 살 때에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팔 때를 염두에 두고 또 땅을 산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을 겁니다. 동서로 된 가로는 서쪽 땅이 투자할 만하고 변하는 상품을 다루는 업종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 입지나 북향이 유리합니다. 땅 모양뿐 아니라 지질, 땅의 지질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지질이란 습도를 알맞게 보존할 수 있는 흙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점토와 사토가 고루 섞인 땅을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공장을 허문 흙이나 기타 잔물이 섞인 곳,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나쁜데 논이나 수면이었다가 매립한 곳은 과거에는 기피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매립 기술이 발달해 위치만 좋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땅의 기운과 경관은 전통적으로 땅을 보는 이들이 풍수지리 시각에서 중시를 했고 입지 여건은 오늘날 개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비중 있게 보는 대목입니다. 입지 여건을 볼 때는 땅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남남 간에 공유로 땅을 사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일부에서 기획부동산이나 또 이런 부동산에 잘못된 그러한 편견을 듣고 땅을 투자해서 공유를 위해서 땅을 사놓으면 그만큼 분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 편의시설, 공공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와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공해 배출 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데 반도체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안성시에 있는 고3 저수지에 오폐수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성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오폐수 유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주변을 둘러싼 교통망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교통망은 땅 투자할 때 도로, 교통망, 철도, 지하철 이런 경전철, 공항을 모두 고려하면 투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땅이 있는 지역의 제도 및 관행에 따라서 땅 투자와 개발 사업의 규제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돈이 되는 땅과 좋은 땅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땅 투자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의 재테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땅 투자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는 1년 사이에 41%가 올랐다고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미천 가격으로 이렇게 널뛰기는 하고 있지만은 땅은 조용하게 좋은 땅을 사면은 그만큼 부의 재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니셜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